안녕하세요. 세계 속의 한국 관련 이슈 및 감동 사연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달하는 늑대튜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그리고 병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병원을 찾으시는 분, 그리고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류의 열풍과 함께 동양의학 즉 한의학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CNN의 취재 내용은 한국의 한의학에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관심조차 없었던 미국인들조차 감탄을 넘어선 경악 그 이상의 충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CNN 특별 취재. 엘리사 맥켄의 한국 한의학 취재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저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의술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것들은 제 기자 생활 7년 동안 보았던 그 어떤 취재 내용보다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CNN의 수석 의료 전문 기자 엘리사 맥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뉴욕 본사에서 한국의 전통 한의학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저 이국적인 문화 소개 정도의 가벼운 기사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2주간의 한국 취재는 그녀의 의학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미래한의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맥켄은 의아했다. 최첨단 의료장비가 가득한 현대식 병원을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곳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MRI나 CT 스캐너 같은 거대한 장비들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대신 가는 침들과 한약재 그리고 의사의 손. 그게 전부였죠. 어떻게 이런 도구들만으로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회의적인 시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 번째 충격은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던 현지 가이드 제인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였다. 제인은 3년 넘게 만성 편두통으로 고생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신경과 전문의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진통제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의원을 찾은 지 단 15분 만에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김민재 원장은 제인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본 후 단 3개의 침을 놓았다. 귀 뒤쪽과 손목, 발목에 각각 하나씩. 그리고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부드럽게 눌러주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5분이 지나자 제인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죠. 10분 후에는 3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카메라 뒤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맥켄은 이후 2주 동안 수십 명의 환자들과 한의사들을 만났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직접 목격한 치료 과정은 그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톰 윌슨이라는 미국인 교환교수의 사례였어요. 그는 10년 넘게 만성 요통으로 고생했고 미국에서 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하지만 한의원에서 6주간의 치료를 받은 후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건강해졌어요. 맥켄은 윌슨 교수와의 인터뷰를 생생히 기억했다. 처음에는 한의학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왔죠. 한의사는 제 척추를 자세히 살펴본 후 문제가 척추 자체가 아니라 전반적인 근육의 불균형과 기의 순환장애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침술과 추나요법 그리고 한약치료를 병행했는데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윌슨 교수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맥켄은 한의학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현대의학이 증상과 질병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한의사들의 진단 방식이에요. 그들은 최첨단 장비 없이도 환자의 맥박, 혀의 상태, 피부색 등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치료법을 제시하죠. 서울의 여러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맥켄은 다양한 치료 사례들을 접했다. 만성 위장병, 불면증, 우울증, 피부질환 등 현대의학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질환들이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개선되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자가면 역질환 환자들의 사례였어요.
현대의학에서는 대부분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현저히 개선된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박지원 한의사는 맥켄에게 한의학의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이러한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침술은 경락의 흐름을 개선하고 한약은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며 추나요법은 근골격계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맥켄은 특히 한의학이 예방의학으로서 가지는 가치에 주목했다. 한의사들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징후를 포착하고 대처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2주간의 취재를 마치면서 맥켄은 한의학에 대한 서구 사회의 편견을 깨는 것이 이번 특집 방송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의학은 단순히 대체의학이나 보안의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임상 경험과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의학체계예요.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양방병원과 한의원이 각자의 영역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합니다. 이는 정말 이상적인 의료 시스템의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맥켄은 자신의 취재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한의학은 더 이상 신비로운 동양의 의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의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맥켄의 한국 한의학 특집 방송은 미국 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방송 이후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 의과대학에서도 한의학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소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취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한의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맥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한의학이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인류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확신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의학에 대한 서구 사회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겸손해져야 합니다. 현대의학이 최선은 아닐 수 있어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번 특집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한의학은 이제 더 이상 동양의 신비로운 의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대의학과 함께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새로운 의학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맥켄의 취재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아침 일찍 방문한 종로의 한 한의원에서 맥켄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8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서는 침치료를 받고 난 후 지팡이 없이 걸어나가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카메라 트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고 이런 일이 한의원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의 강점은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있다는 것을 맥켄은 깨달았다. 그녀는 여러 만성질환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의학적 접근법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의사들의 진단 방식이에요. 그들은 환자의 얼굴색, 맥박, 혀 상태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수많은 검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것들을 말이죠. 맥켄은 서울의 유명 한의원을 찾은 캐나다 출신의 마이클 브라운과의 인터뷰를 회상했다. 그는 15년간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통받았던 환자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유명 병원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위내시경도 수없이 받았고 각종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죠. 하지만 한의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제 위장은 마치 새 것처럼 변했어요. 이제는 어떤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사례들을 접하면서 맥켄은 한의학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한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한 가지 증상이 좋아지면 다른 건강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한의학의 예방의학적 측면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한의원에서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징후를 포착하고 관리하는 미병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을 찾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한의사들은 이들의 몸 상태를 세밀하게 체크하고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제거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케는 또한 한의학이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정신적 문제들이 한약과 침술로 개선되는 사례들을 여럿 목격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주로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데 이는 종종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죠. 하지만 한의학적 접근은 부작용 없이 자연스러운 치유를 이끌어내는 것 같았어요. 한 젊은 직장인과의 인터뷰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2년간 공황장애로 고통받던 그는 한의학 치료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했다. 약을 끊으면 다시 발작이 올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의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저는 모든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황 발작이 무엇인지 거의 잊어버렸을 정도예요. 맥케는 특히 한의학이 현대의학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양방과 한방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협력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는 정말 이상적인 의료 시스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맥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한의학의 진정한 가치를 정리했다. 한의학은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보안의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의학입니다.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녀의 리포트는 미국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러 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한의학을 찾는 미국인들의 수도 급증했다. 이번 취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한의학이 단순히 동양의 전통의학이 아닌 인류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맥켄의 마지막 인터뷰 대상은 30년 경력의 이성준 한의사였다. 그의 말은 한의학의 미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의학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의학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의학은 이러한 자연 치유력을 깨우고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보완하며 발전한다면 인류의 건강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맥켄의 특집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서양 의사들이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에서 한의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는 동서양 의학의 새로운 융합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제 매주 한의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한의학은 더 이상 신비로운 동양의 의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의학과 함께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새로운 희망입니다. 맥켄의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의료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보도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가교 역할을 하며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특집 방송이 나간 지 1년 후 맥켄은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후속 취재가 아닌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였다. 작년 취재 당시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의학을 바라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직접 한의학의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가 되었네요.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만성피로와 불면증이 한의학 치료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녀의 특집 방송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다. CNN 다큐멘터리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계의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많은 의사들이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치료 사례들과 환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여러 주요 병원에서 한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의과대학에서도 한의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며
맥켄은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보았다. 한의학은 이제 더 이상 동양의 신비로운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의학과 함께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시스템이에요. 제 리포트가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그녀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한의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희망을 찾고 있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넘어 인류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었다. 맥켄의 카메라가 담아낸 한국의 한의학은 이제 세계 의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보완하면서 더 나은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엘리사 맥켄 CNN 서울에서 보도했습니다. CNN 한의학 특집 방송 시청자 반응. 로버트 앤더슨 62세 시카고 의료기기 회사 CEO. 수십억 달러짜리 최첨단 의료장비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하는 한의사의 맥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구급차로 실려갔죠. 지금은 회사 방향을 한의학 진단기기 개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브라운 41세 보스턴 약사. 2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약을 조제했어요. 하지만 방송에서 한약 한 첩으로 불면증이 치료되는 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약국 바닥에서 쓰러졌답니다. 직원들이 구급차를 불렀다고 해요. 지금은 한약재를 공부하고 있어요. 마이클 데이비스 52세 시애틀 보험회사 임원. 수십 년간 의료보험 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런 치료법은 처음 봤어요. 한의사가 손가락 몇 번의 지압으로 만성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다가 저도 어지러워져서 쓰러졌죠. 비서가 응급실에 데려갔다고 하네요. 지금은 한의학 치료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패트리샤 워커 48세 플로리다 요가 강사. 평생 대체의학을 연구했다고 자부했는데 한의학의 깊이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기의 흐름을 조절해 난임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다가 정신을 잃었죠. 학생들이 구급차를 불렀다고 해요. 지금은 한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데이비 클라크 39세 워싱턴 정부 의료정책 담당자.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의학으로 우울증이 치료되는 장면을 보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죠. 비상벨을 눌러 동료들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의학 도입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헬렌 모리슨 55세 미네소타 간호사. 30년 경력 응급실 간호사로서 이런 치료는 처음 봤어요. 특히 중풍 환자가 침치료 후 걷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실신했죠. 동료들이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요. 지금은 한의학 간호 과정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조지 윌슨 65세 라스베가스 은퇴한 물리치료사. 40년간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봤어요. 하지만 추나요법으로 척추측 만증이 교정되는 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TV 앞에서 쓰러졌죠. 아내가 910일에 전화했다고 하네요. 은퇴했지만 지금은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스테파니 로드리게스 43세 마이애미 피부과 전문의. 2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난치성 피부질환을 봤어요. 방송에서 심한 건선이 한약 치료로 깨끗이 치유되는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병원 휴게실에서 실신했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요. 지금은 한의학적 피부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리처드 맥도널드 59세 시카고 제약회사 연구원. 30년간 신약 개발을 해왔지만 한약의 효능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복합 처방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너무 놀라 실험실에서 쓰러졌죠. 동료들이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약재 연구팀을 꾸리고 있어요. 캐서린 블레이크 38세 휴스턴 불임 전문 간호사. 불임 클리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지켜봤어요. 방송에서 한의학으로 자연 임신에 성공한 사례를 보고 너무 놀라 기절했답니다. 환자들이 저를 부채질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한의학 불임 치료를 공부하러 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앤더슨 51세 샌프란시스코 스포츠 의학 전문의. 프로 스포츠팀 주치의로 일하면서 많은 부상을 봤어요.
방송에서 심각한 인대 파열이 침술로 회복되는 걸 보고 경기장 의무실에서 실신했죠. 선수들이 날 들어서 침대에 눕혔다고 해요. 현재는 팀 한의사를 영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올리비아 파커 44세 포틀랜드 소아과 의사. 15년 경력의 소아과 의사로서 ADHD 치료에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방송에서 한의학적 접근으로 ADHD가 개선되는 걸 보고 진료실에서 그만 쓰러졌네요.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했답니다. 지금은 소아 한방치료를 연구하고 있어요. 브라이언 스미스 47세 디트로이트 정형외과 의사. 수술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척추질환이 추나요법으로 치료되는 걸 보고 수술실에서 실신했어요. 마취가